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린 왕자와 타로 마스터를 위한 상징 해설서입니다. 생텍쥐 페리의 철학적 우화인 어린 왕자를 78장의 타로 언어로 다시 읽어보는 흥미로운 여정에 초대합니다. 이 책은 피크닉 신영호 저자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 서문부터 시작해서 어린 왕자의 각 캐릭터와 주요 에피소드를 타로 카드의 상징과 연결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그 자체를 바보 카드와 상의자로, 장미는 여왕제와 사랑의 카르마로, 여우는 은둔자와 길들이기의 철학으로 해석하는 등 다채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목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핵심 주제의 타로 원리 통합 해석부터 실전 리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타로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장 서문에서 어린 왕자는 타로의 시라고 정의합니다. 1943년에 출판된 앙투안 드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서구 오컬트 전통이 탐구해온 자아, 인연, 죽음, 귀환, 사랑의 본질과 같은 주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로 마스터는 이 책을 78장 카드의 원형이 살아 숨쉬는 텍스트로 읽을 수 있으며, 각 캐릭터와 에피소드는 타로의 에너지를 체현하고 의식 발달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이 해설서는 타로 리딩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심층 분석을 목표로 하며,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각성의 언어를 타로 마스터의 눈으로 발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핵심 문장인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가슴으로만 볼 수 있지는 타로 철학 전체를 담고 있으며, 카드는 보이는 것이지만 그 진실은 가슴의 눈으로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장 스토리 개요. 의식 여행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타로적으로 독해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서사이지만 타로의 눈으로 보면 메이저 아르카나의 22장 여정과 정확히 공명합니다. 비행사의 불시착은 탑 카드, 어린 왕자와의 만남은 바보 카드, 장미와의 이별은 연인 카드의 상처로 대응됩니다. 6별 순례는 전차부터 은둔자로 이어지며, 여우와의 만남은 은둔자의 지혜를, 사막의 우물은 별 카드의 희망을, 그리고 뱀의 물림과 귀환은 세계와 죽음 카드의 완성과 전환을 의미합니다. 의식 구조로 볼 때 이야기는 3막으로 구성됩니다. 1막은 별에서 지구까지 에고의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 2막은 지구에서의 탐색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 그리고 3막은 원점으로의 의식적 회귀를 나타내죠. 이 3막은 타로 상담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응됩니다. 이제 3장, 어린 왕자를 바보 카드와 상의자의 관점에서 더 깊이 이해해볼까요? 어린 왕자는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 0번 바보 카드 그 자체입니다. 소행성 B-612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는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함을 지녔고, 바보 카드의 전통적인 이미지처럼 벼랑 끝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0번 바보 카드의 키워드는 순수, 시작, 두려움 없는 탐험, 경계를 모르는 의식입니다. 어린 왕자는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고 어른들의 고정된 관념이 없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봅니다. 이것이 바보 카드의 신성한 무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비행사의 상의자를 상징합니다. 비행사, 즉 에고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본질을 보는 눈이 어린 왕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타로 리딩에서 바보 카드가 나올 때는 이러한 이중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단순한 새 출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상의자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전 리딩 포인트로 바보 카드가 등장할 때 당신이 어른이 되면서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을 막고 있는 실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화된 공포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장 장미, 여왕제 카드와 사랑의 카르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번 여왕제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 풍요, 아름다움, 집착하는 사랑, 관계의 업입니다. 어린 왕자의 장미는 여왕제의 아름다움과 취약성을 동시에 체현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면서도 그 관계의 무게에 짓눌리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카르마 구조입니다.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장미는 컵수트, 특히 컵의 여왕과 깊이 연결됩니다. 컵의 여왕은 감정적으로 풍요롭지만 때로 비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을 드러내죠. 장미가 어린 왕자에게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며 가시를 세울 때, 이것은 컵수트의 그림자 측면을 보여줍니다. 장미의 가시는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이며 타로적으로는 소드 수트의 에너지입니다.
상처받은 존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말과 태도를 두르는 것이죠. 장미의 빛의 측면으로는 진정한 아름다움, 순수한 사랑의 욕구,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 관계에 헌신하는 감정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 그림자 측면으로는 허영과 과시, 취약성을 숨기는 가시, 사랑을 조건부로 만드는 언어, 의존과 집착의 감정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 당신은 영원히 책임이 있어요 라는 문장은 타로 리딩에서 컵스트의 관계 카드가 나올 때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낳는 책임은 카르마가 됩니다. 5장 여우와 은둔자 카드 그리고 길들이기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서 가장 타로적으로 완성된 캐릭터입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났을 때 즉각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길들이기 과정을 요청하는데 이는 타로 9번 은둔자 카드가 보여주는 지혜의 작동 방식과 일치합니다. 진정한 삶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며 시간과 인내, 반복적인 현존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은둔자 카드의 키워드는 지혜, 내면의 빛, 시간의 수련, 깊이 있는 진정성입니다. 여우는 길들이기를 통해서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은둔자가 등불을 들고 높은 곳에 있듯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유대를 맺는다는 것이야 라는 여우의 말은 타로 컵 에이스가 상징하는 사랑의 씨앗이 어떻게 관계 카르마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로 리딩에서 9번 은둔자가 관계 문제와 함께 등장할 때 우리는 이 길들이기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전하는 비밀인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가슴으로만 볼 수 있지는 타로의 직관적 읽기 원리와 동일합니다. 카드의 표면 너머 에너지를 읽기 위해서는 가슴의 감각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실전 리딩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은둔자 카드와 관계 질문 시 활용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충분히 시간을 들였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점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까? 당신이 길들인 것, 즉 투자하고 돌본 것이 지금 그 관계를 소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장 뱀과 세계, 죽음의 이중 상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뱀은 어린 왕자에서 가장 불길하면서도 가장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고대 오컬트 전통에서 뱀은 변환, 지식, 생사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뱀은 자신의 꼬리를 무는 우로보로스처럼 완성된 순환을 상징하며 세계 카드와 연결되고 뱀에 물리는 장면은 죽음 카드의 전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타로에서 죽음 카드는 소멸이 아니라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린 왕자의 귀환은 육체적 죽음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21번 세계 카드가 보여주는 완전한 귀환의 구조와 같습니다. 카발라적으로 물질에서 에테르로의 토케를 보면 카발라 생명나무에서 물질 세계로 내려온 의식이 상위 세피로트로 귀환하는 과정과 어린 왕자의 여정이 대응됩니다. 뱀에 물리는 순간은 물질적 형태를 놓아버리는 의지적 선택이며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생택쥐 페리가 어린 왕자의 죽음 장면을 고통 없는 것으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의 전환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13번 죽음 카드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뱀의 상징은 여러 층위를 가집니다. 지식의 뱀, 치유의 뱀, 순환의 뱀, 전환의 뱀, 그리고 귀환의 뱀이 그것입니다. 특히 나는 독이 있어. 내가 원한다면 배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집으로 보내줄 수 있어 라는 대사에서 뱀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귀환의 안내자입니다. 타로 리딩에서 죽음 카드가 공포와 함께 등장할 때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 끝남이 어쩌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귀환의 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7장 6별의 왕들 마이너 아르카나 코트 카드 원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6수행성을 순례하는 장면은 마이너 아르카나 코트 카드가 체현하는 인간의 에고 유형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별의 왕은 완드의 왕의 그림자 측면, 즉 내용 없는 권위와 공허한 지배욕을 상징합니다. 완드의 왕의 키워드는 지배, 통제, 리더십, 공허한 권위입니다. 왕은 어린 왕자에게 명령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미 일어날 일임을 알기에 순종합니다. 권위의 진정성은 현실과의 접촉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별의 허영쟁이는 소드의 왕이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화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치적 자아도취, 타자를 거울로만 사용하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소드의 왕의 키워드는 치성, 자아도취, 타자의 도구와 찬사 중독입니다. 허영쟁이는 자신만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믿지만 별에는 그 혼자뿐입니다. 세 번째 별의 술꾼은 컵의 기사역 위치 에너지, 즉 감정의 도피와 자기 연민의 중독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컵의 기사역 위치의 키워드는 감정 도피, 수치심, 자기연민, 중독 패턴입니다. 술꾼의 비극은 탈출하려는 것으로부터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며 치유는 수치심을 대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별의 사업가는 펜타클의 왕의 그림자 측면입니다.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된 의식 물질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는 집착을 나타냅니다. 펜타클의 왕의 키워드는 소유욕, 물질 집착, 계산, 사용하지 않는 풍요입니다. 어린 왕자가 별을 소유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은 펜타클2 전체에 던지는 핵심 화두입니다. 다섯 번째 별의 가로등 지기는 완드의 기사의 헌신적 에너지이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 행동만 남은 의식 상태를 보여줍니다. 완드의 기사의 키워드는 충실, 행동, 소명의식, 목적, 상실한 헌신입니다. 어린 왕자는 그의 성실함을 아름답게 보며 이것이 완드 에너지의 순수성입니다. 여섯 번째 별의 지리학자는 소드의 기사의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방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실제 경험이 없는 이론과 정보의 수집가입니다. 소드의 기사의 키워드는 지식 수집, 분석, 행동 부재, 이론과 현실의 분리입니다. 지리학자는 가보지 않은 지구를 추천하며 이는 소드 에너지가 경험과 분리될 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섯 별 순례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에고 함정을 진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이 여섯 유형 중 어느 것과 가장 많이 마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는 이 여섯 유형 중 어느 것이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것들이 안에 있는 것의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8장 바오밥 나무와 악마 카드 그리고 집단 그림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 B-612에는 위험한 바오밥 나무 씨앗이 있는데 작을 때 뽑지 않으면 별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이것은 타로 15번 악마 카드가 상징하는 그림자 의식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악마 카드의 키워드는 그림자, 중독, 방치된 패턴, 집단 무의식의 폭식입니다. 악마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나쁜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방치한 내면의 패턴이 자라나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생택쥐 페리는 나태한 사람들이 사는 별에는 이 무서운 나무들이 번창한다고 경고하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나태함이 어떻게 집단 차원의 파괴력으로 커지는지 융의 집단 그림자 개념과 함께 보여줍니다. 타로 리딩에서 악마 카드는 흔히 나쁜 일의 징조로 오해되지만 진정한 메시지는 당신이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해왔던 것이 지금 당신 삶의 방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전 리딩 포인트로 이것이 처음 씨앗이었을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씨앗을 처음 보았을 때 뽑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악마 카드가 심판이 아니라 희망의 카드일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9장 우물과 사막, 별 카드와 탑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막은 어린 왕자의 무대이자 핵심 상징 공간입니다.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하는 것은 16번 탑 카드의 붕괴가 17번 별 카드의 치유로 이어지는 완벽한 공간적 은유입니다. 사막은 완전한 고립, 자원의 고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상징하며 탑 카드의 본질인 불필요한 것이 제거된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물은 기적과 같은 치유의 원천이며 별 카드를 상징합니다. 가장 메마른 곳에도 생명의 원천이 있고 치유는 언제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물은 컵 에이스의 가장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밤을 걸어 찾아낸 우물에서 물이 쏟아오르는 순간은 억압되고 메말랐던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치유의 순간입니다. 이 물이 좋은 건 내가 노래 부르며 걸어왔기 때문이야. 내가 찾아줬기 때문이야 라는 대사는 타로 리딩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치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 걸어온 여정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막의 별빛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현존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사막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하며 어린 왕자는 별들을 보며 자신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이 장면은 17번 별 카드의 에너지, 즉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과 언제나 그곳에 있는 빛을 완전히 구현합니다. 10장 비행사, 마술사 카드와 내면의 어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사는 어린 시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그렸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모자로 보았고 그는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1번 마술사 카드, 즉 창조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능력을 억압하게 되는 원형적 서사입니다. 마술사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 의지, 잠재력, 억압된 재능, 도구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비행사는 마술사의 재능을 포기했지만 그 재능은 잠들어 있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고 어린 왕자를 만나는 순간 그 안에 창조자가 깨어납니다. 보아뱀 그림은 18번 딸 카드와 연결됩니다. 딸 카드는 무의식, 상상력, 직관의 영역을 상징하며 어른들이 모자로 보는 그림을 어린 왕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즉시 알아봅니다. 이는 직관적 의식이 살아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아뱀 그림의 타로적 의미 레이어를 보면 그림 1호는 페르소나, 그림 2호는 자기원형을 의미합니다. 타로 리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표면인지 본질인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이 각성의 과정은 19번 태양 카드가 상징하는 의식의 밝아짐입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비행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는데 그가 되찾은 것은 가슴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11장 핵심 주제의 타로 원리 통합 해석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타로 직관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명제는 타로 마스터에게 실천적 원리입니다. 카드의 이미지는 보이지만 그 이미지가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공명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78장의 카드는 보이는 언어이지만 타로 리딩의 본질은 그 보이는 것들이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길들이기, 리딩 관계의 윤리학입니다. 여우가 가르친 길들이기는 타로 마스터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윤리에 직접 적용됩니다. 진정한 타로 상담은 내담자와 유대를 맺는 과정이며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 당신은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별, 내면의 고향과 근원의식입니다. 어린 왕자의 별 B-612는 내면의 고향이자 근원의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별에서 왔고 삶의 여정은 그 별을 다시 찾아가는 순례가 됩니다. 타로 리딩에서 메이저 아르카나의 여정, 즉 0번 바보에서 21번 세계까지는 이 순례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내담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읽는 것이 메이저 아르카나 리딩의 핵심입니다. 어린 왕자와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의 대응을 요약하면 어린 왕자는 바보, 비행사의 창조적 자아는 마술사, 장미는 여왕제, 어린 왕자와 장미에 불리는 연인, 여우는 은둔자, 뱀의 물림은 죽음, 바오밤 나무는 악마, 사막의 불시착은 탑, 사막의 우물은 별, 보아뱀 그림은 달, 비행사의 각성은 태양, 귀환의 결단은 심판, 별로의 귀환은 세계 카드와 연결됩니다. 이 외에도 어린 왕자의 별 B-612는 근원의식을 6개의 소행성은 에고 유형의 전시장을 장미에 대한 책임은 컵의 여왕을 상징합니다. 이제 12장 실전 리딩 스프레드와 명상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왕자 테마 스프레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상태를 깊이 있게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를 지배하는 에고 패턴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이 내게 가르치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영혼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치유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의식을 정렬해야 하는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 카드 명상법도 소개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별을 시각화하고 그 별 위에 서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소환합니다. 그 아이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아이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이후 명상 상태에서 덱을 섞어 카드를 뽑고 아이의 대답과 카드의 이미지를 함께 보며 메시지를 일기에 적어 통합합니다. 일상적인 원 카드 리딩에 활용할 수 있는 어린 왕자 스타일의 질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 별에 새로 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뽑아야 할 바오밤 나무 씨앗은? 오늘 나의 여우가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나는 몇 번째 별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내 사막 안의 우물을 찾게 해줄 것은? 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13장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타로의 본질입니다. 어린 왕자를 처음 읽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로 타로 마스터의 눈으로 읽으면 그것이 의식의 지도임을 깨닫습니다. 생택쥐 페리는 타로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타로가 수백 년에 걸쳐 상징으로 표현하려 한 것과 동일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여정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가며 그 여정의 끝에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묻지 않아. 라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타로 마스터의 임무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고 논리로 포착되지 않는 오직 가슴으로만 감지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카드는 그 질문을 위한 도구이며 어린 왕자는 그 78장 속에 살아 있습니다. 타로 마스터를 위한 어린 왕자의 마지막 선물은 내 웃음소리가 어느 별에서 오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든 별들이 웃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당신만이 웃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리딩을 마칠 때 타로 마스터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는 사람을 묶는 언어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언어여야 하며 어린 왕자는 타로가 가르치려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오직 가슴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어린 왕자 타로 상징 대응 종합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왕자 상징과 타로 카드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왕자는 바보 카드와 순수의식 자유로운 탐험을, 장미는 여왕제 카드와 사랑의 카르마, 아름다움을, 여우는 은둔자 카드와 길들이기, 가슴의 지혜를, 뱀은 세계와 죽음 카드와 완성된 귀한 형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바오밥나무는 악마 카드와 집단 그림자를, 사막은 탑 카드와 급작스러운 붕괴를, 우물은 별 카드와 치유의 원천을 나타냅니다. 비행사는 마술사 카드, 보아뱀 그림은 딸 카드, 별 B-612는 세계 카드와 연결되며 여섯 소행성들은 코트 카드 6종에 대응됩니다. 비행사의 각성은 태양 카드, 어린 왕자의 귀환은 심판 카드, 장미에 대한 책임은 컵의 여왕 카드로 해석됩니다. 이 책은 피크닉 신영호 저자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보병궁 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